그 화재 대응 역량 강화 방안 이게 지금 소방청에서 그 한 내용인데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타픽으로 잡았습니다. 요즘 또 전기 자동차 화재가 엄청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부에서 그 비클 파이어 스태티스 해가지고 지금 자동차 화재의 통계라고 그럴까? 지금 자동차 화재가 얼마나 일어나고 어떤 현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국의 경우인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커 파이어 스태틱스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는 2018년 조금 통계가 오래됐는데 21만 2,500건의 차량 화재가 이제 발생했고 거기에서 560명이 사망했고 1,500명이 부상하고 1.9 빌리언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전체 이 차량 화재 전체 화재 건수는 음, 전체 미국에서 일어나는 화재 건수 1.3 밀리언의 16%에 해당하는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많은 화재 건수죠. 그리고 차량에서 일어나는 화재 사고 중에서 15%가 15%의 경우에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약 10%가 부상한다. 그런 내용이고 또 차량 화재의 경우 일반 화재보다 4.5배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16%의 부상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음, Trend in Highway Vehicle Use and Fire. 지금 각 가정은 1.2, 1.9의 거의 한 2대 정도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며 각 가정마다 2명 운전자가 있다 정도고 1983년 각 가정이 소유한 차량의 평균 수명은 7.6년이고
2017년에는 10.3년, 1983년하고 2017년하고 비교하면은 더 좀 늘어난 케이스죠. 네. 그다음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오래된 차들이 많이 거리에 다니지 않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오래된 차들도 많이 우짜롭네. 그럼 뭐 물론 두 가지 원인이 있죠. 하나는 앤틱 차를 그 오래된 차를 어떤 트렌드 취미로 이렇게 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가난해서 이렇게 옛날 차를 고쳐서 쓰고 다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디야 미국 남쪽 아, 예,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 트렌드가 차량의 수명은 증가에 오히려 고속도로상의 화재는 뭐 감소한다. 여러분들이 그림 보시면 아예 vehicle fire by year 해가지고 쭉 고속도로 차량 화재 1980년도에는 45만 6천 건이 발생하고 2018년에 뭐한 20년 후인가요? 이때는 아니 상당히 오랜 후에 20년 아니지 80하면은 거의 40년이네요. 이때는 18만 2천 대로 감소돼. 오히려 차량의 뭐라 그럴까 수명 이것은 증가하지만은 차량 화재는 더 줄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기술의 발달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friendly highway vehicle use in fire 지난 10년간 매년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highway vehicle fire deaths by year 연도별 화재에 의한 사망 사고 고속도로에서 이게 거의 10년간 10년간 매년 20만 건이 감소됐다. 그다음에 2018년에 8만 어, 8만 1,500건의 고속도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 중에서 490명 거의 500명 정도가 사망했다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1,300명이 부상되고 1.4 빌리언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 정도고 2005년 이래 2005년 이래 2018년 뭐 2010 2005년과 2018년 사이에 2018년에 최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 갈수록 이때는 더 증가되는 트렌드죠.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의 주행 거리는 1980년에 그는 미국의 고속도로에 차들이 다니는 전체 거리를 이렇게 환산한 겁니다. 이 정도에서 2018년 2018년에는 3.255 빌리언으로 증가했다.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하이웨이 비클 5 빌리언 마일스 빌리언 마일을 운전하는 동안에 하이웨이 고속도로 화재 사건 수를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it shows that the number of vehicle fire per billion miles, 빌리언 마일 운전한 빌리언 마일당 has fallen over the same period. 81%의 사고 사망 사고가 감소했다.
The decline has been fairly steady over time. 이 그래프를 보시면 쭉 아시겠지만 계속 우리 감소하죠. steady declining. So,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차량 만드는 대조 기술이 발달해서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저도 80년대 1980년, 90년대, 2000년대, 아니구나. 1980년대, 90년대, 뭐, 그때 미국에서 좀 했지만, 그때는 자동차가 되게 유학생들이 남들이 써서 5년 지나면은 차를 사가지고 그 차를 쓰고 그랬거든요. 왜 가격이 싸기 때문에. 참 고장도 많이 나고, 고치러도 많이 다니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낭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지금 계속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뭐야 고장률이 적어져요. 과학이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겠죠. 그다음에 음, 자, 이건 무슨 통계인가 한번 봅시다. Highway vehicle fire deaths per 100mile driven. 그래서 이제 100 빌리언 마일을 운전하는 동안에 자동차 화재에 의한 사망 사고를 나타낸 통계입니다. Even the recent increase in the vehicle fire deaths, the death rate per 100 billion miles was still 65% lower than 2018년에는 1980년도보다도 100 빌리언 마일 운전 거리 동안에 사망 사고가 65% 감소했다. 제가 그런 얘기겠죠. 점점 더 이것도 감소해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저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뭐라 그럴까 지금 거의 모든 차들이 모든 차들이 뭐라 그럴까 전기차, 리튬 이온 배럴을 쓰는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 동안에 이 사고가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래서 그것도 이제 이런 통계도 사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단계에 이르르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자, 하회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패턴을 보면은 이제 2013년에 2017년 동안 평균 18만 1,700건의 고속도로 화재가 발생하여 355명이 사망하고 1,172명이 부상과 1.3 빌리언의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 그다음에 이런 화재는 모든 this fire accounts for 91% all the reported vehicle fire, 91% vehicle fire deaths and 이러이러한 통계 내용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 차량 화재는 모든 종류 화재 중에서 14%를 차지한다. 14%는 고속도로에서 발생되는 차량 화재의 14%. 화재로 인한 사망 사고의 11% 정도를 11% 정도가 고속도로 차량 화재에서 발생한다. 그 다음에 화재로 인한 부상의 이건 제가 1%예요.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경제 손실이 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망 사건의 11%, 부상, 화재는 부상의 8%, 경제 손실 9%를 이 고속도로 차량 화재에서 발생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소스는, 이것은 뭐 아시다시피 NFPA Annual Fire Survey and Detailed Data from 저 뒤에 가서 레퍼런스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미국에서 이 모든 그 데이터들이 정확하게 다 정확한 데이터가 다 오픈이 됩니다. 오픈이 돼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소방청하고 또 다른 그 기관, 정부 기관들, 근데 정부 기관에서 발표되는 자료 이외에는 이 디테일한 그 자료들이 우리가 구하기가 참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화재 감시학회 내서 그 화재 감시학회를 통해서 발표되는 논문들 이런 내용들은 정말 현장에서 실제로 뛰고 있는 그 파이어파이터들이 그 직접 그 굳어진 데이터로 논문을 만들기 때문에 신빙성이 크죠. 근데 아주 제한적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정확한 그 원인과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에 대한 정확한 그 리포트가 발급이 되고 뭐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국민들이 다 공유할 정도로 이게 되는데 우리는 상당히 그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두고 자 다음 한번 봅시다. Vehicle Fire Statistics.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보면 자동차 사고의 그 어떤 그 고속도로 맞아요. 어떤 그 트렌드라고 그럴까? 이 모든 그 내용들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죠. 자, 고속도로 화재의 희생자 어, 보면은 Highway Vehicle Fire Deaths and Injuries by Age Group 나이에 따라서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그 자, 피해자 죽는 사람, 다치는 사람 여기 보면은 under 5 5살 밑으로가 6%잖아요. 5살에서 9살까지가 6%, 그 다음에 10살에서 14살 6%, 15살에서 24살까지가 14%, 이렇게 14%. 이 경우를 이제 보면은 15세에서 24세까지 보면은 사고 중에 23%가 사망, 그 다음에 사고의 22%가 부상.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나이대가 25에서 34 사이가 제일 많구나. 14%, 23%, 22%.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뭐 어린애들이 운전을 안 하니까는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그 적죠. 근데 이 중간 그 젊은이들이 15살에서부터 34살까지 이 경우가 가장 그 많은 그 사고를 당하고 죽고 다치고 그러죠. 예. 그다음에 Vehicle Fire Statistics. 자, 그 고속도로 화재 사고의 그 어떤 특징을 보면은 희생자의 79%, 가벼운 부상자의 80%는 남자. 그리고 고속도로 충돌 사고, 고속 고속도로 충돌 사고 71%가 남성이에요. 그다음에 희생자를 발생시키는 사고의 거의 뭐 3분의 5, 60%죠. 60%는 충돌과 전복 사고에서 충돌 또는 전복 사고에서 발생된다. 그다음에
앞에서 피겨 5는 아까 이거죠. 이 그림의 특징을, 이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almost half of the vehicle fatality were between the, 아까 얘기한 15살에서부터 34살 사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compared to all crash victim. 자, only 10% of the 18%는 정한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은 조금이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 15세에서 34세까지 이 프로테지가 가장 많이 차지하죠. 그러니까 이 나이대가 보면은 저 뭐야, 사망 사고의 그 거의 한 44%가 이 나이대에서 발생된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에 음, 음. 자, 이거 좀 뭐야 우리가 자, 이 한번 봅시다. Vehicle Fire Statistics 해가지고 언제 요일별로 언제 가장 많이 발생? 5월, 8월에, 특히 7월 달에 피크를 이룬다. 7월 달에 무슨 날이겠어요? 저 뭐야 휴가철이죠, 휴가철. 휴가철. 그 중에서도 5월, 8월 중에 7월 달 휴가철이 가장 많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하고 마찬가지로 휴가철에 각 그 지역의 각 뭐라 그럴까 그 지역의 그, 그 특수한 그 지역,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부산 해운대 이런 데로 많이 놀러 가는데, 특히 그 젊은이들이 휴가지로 많이 놀러 가는데 가장 많이 가는 게 글쎄 다 지역마다 틀리겠지만 내가 있던 데서는 플로리다로 많이 갔어요. 가장 많이 플로리다로 가면 그 대학생들이 특히 많이 오는데, 얘네들이 그 뭐야 많이, 그런데 특히 젊은 친구들이 남녀 같이 가니까 특히 들떠가지고 운전하니까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토요일에 피크는 토요일에 음, 미국 남쪽 지역 남쪽 지역에 가면은 바이블 벨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어느 지역 100군데 지역에서는 이 뭐야 토요일 날 주말에는 술을 12시 넘으면 술을 안 파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너무 술을 많이 먹고 참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특히 토요일 오후 저녁 때 이때는 운전에 상당히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일요일 자정부터 3시까지 치명적인 충돌 사고의 18%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충돌 사고. 뭐겠어요? 술이 술이겠죠, 술. 그다음에 오후 3시, 6시 사이에 그는 하이웨이 비클 파이어의 피크를 이루는 시간이다. 그리고 하이웨이 비클 파이어의 9%가 자정부터 3시 사이에 발생되지만 사망 사건의 20%를 차지한다. 시간은 짧지만은 아주 데스, 죽음에 이르는 사망 사고 20%를 차지하는 상당히 높은 거죠. 이러한 높은 사망률은 도로에 차가 적은 시간이므로 운전자나 과속이죠. 과속으로서 충돌을 유발하며 그 원인이 올 수 있다 하면은, 마찬가지 이런 트렌드는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조금
중요한 우리가 이제 그 화재 감식 그 전문가로서 좀 고려될 사안 중에 하나인데 시간대별 보장과 그 보장의 원인을 나타낸 통계입니다. Highway vehicle fire by major cause in a long time.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것은 어, 저 파란색, 초록색 그래프는 음, 메케니컬 기계적인 또 전기적인 결함에 의한 고속도로 화재. 그다음에 빨간 것은 어떤 이런 그런 기계적인 또 전기적인 결함이 아닌 충돌, 오버턴, 뒤집히는 거, 그다음에 런오버 그런 것에 대해 발생됩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어떤 특징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시간대별로 쭉 나와 있죠. 시간대별로. 원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떤 그 자동차 화재의 가장 큰 원인은 뭐겠어요? 아시다시피 기계적인 결함, 메케니컬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의 기계적인 원인과 비슷하게 일렉트리컬, 전기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단정질 수 없는 게 요즘 아주 리튬이온을 쓰는 배터리 차들이 그 고장을 많이 일으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한번 만들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우리가 잘 신경 써서 이제 알아야 될 내용인데 물론 당연한 얘기죠. 차량의 형태에 따라서 화재 유발 원인이 다르죠. 뭐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어떤 우리가 차량을 여러 가지 뭐 많이 있죠. 지금 차량의 일렉트리카, 전기 자동차의 메이커가 한 18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80, 190개. 거기서 나오는 차들이 다 그 형태와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미리 어떤 스트래티지를 짜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뭐 차량에 미리 전송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는데 물론 이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2013년, 2017년에 17만 7,400대 차량에서 230명이 사망하고 694명 부상하고 557밀리언의 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사실 사실 이, 이런 화재의 원인을 나타내는 이런 것을 지금 화재에 대한 지금 우리도 화재 감시학회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논문을 논문집 그 논문집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수준 높은 논문집으로 지금 우리가 등재지라고 그러는데 등재지를 만들 등재지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 후보지였습니다. 등재 후보지. 그런데 이게 후보지라는 말을 빼고 그냥 등재지로 만들면은 국가에서 이렇게 어떤 지원을 해주는 지원을.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 있는 화재 원인을 찾는다는 것은
결국은 화재의 원인을 제거해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국가 경제에 그 도움이 되는 그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학술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해줘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사실 많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걸 어떻게 좀 고쳐보려고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청원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아직까지도 이렇게 전혀 하질 않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정부 기관, NHTSA 이런 데서 정확한 그 데이터들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고서 같은 것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화재 원인을 찾아내는 데 상당히 그 도움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시행할 수 있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만 하면은 안 되고 우리나라에도 유색차들 많이 있잖아요. 그 차량의 그 화재 발생 원인 같은 것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 정확한 정확한 비용을 원래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 컨퍼런스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 비용을 사실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좀 더 규모 있고 내실 있게 하려면은 비용이 도대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이 화재 감시의 여러 가지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좀 힘을 써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즉 국제 학회를 유치해가지고 정말로 차량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사망 사고, 부상, 또 재산 손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첫 단계가 물론 뭐 여러 사람들 막 법률적인 내용들 다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뭐냐 과학적인 공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좀 더 찾으면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연간 12,600건의 라지 트럭 화재 발생. 라지 트럭이라는 것은 6%, 라지 트럭은 미국 보면은 미국 동부 서부로 달리고 있는 세마이 트럭, 덤프 트럭, 그 가베지, 저, 쓰레기 차량, 뭐 그다음에 또 트랙터, 또, 음, 농장, 농장 같은 데 그래서 사용되는 농업용 트랙터 뭐 이런 거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거의 한 6%가 된다고 그래요. 6%. 그래서 화재가 33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하고 281년의 뭐 재산상 손해가 있고 뭐 이렇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일반 승용차 외에도 승용차 또 버스 내지는 라지 트럭 비클 어떤 큰 대형 트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어, 이렇게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좀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 연간 1,550건의 버스 화재가 발생되고 평균 11명이 부상하고 228빌리언의 손실이 발생된다. 이 연간 1,500건의 버스 화재가 발생한다는 건 참 상당히 많은 화재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 버스는 일반 승용차처럼 한두 사람이 타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하면 그 관광버스 같은 거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비도 좀 해야겠다. 우리가 글쎄 저희들이 많이 일반 논문집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발행하고 그렇지만 이 버스 화재에 대한 것을 다룬 것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별로.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2014년과 2016년에 미국에서 아주 큰 반향을 일으킨 그두 가지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 2014년에 트랙터와 버스가 충돌해가지고 일곱 명이 일곱 명이 질식과 화재로 어, 일곱 명이 질식과 화상으로 사망하고 또 2016년에서 화재로 기사와 학생 한 명이 사망했다. 근데 이, 이것이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미국 미국에서 여기에 대한 보고서가 거의 한 7, 80페이지 보고서가 발생됐는데 뭐 이렇게 뭐 이런 사건에 굳이 뭐 사고 보고서를 7, 80페이지처럼 그렇게 자세히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주 책임감 있게 잘 쓴 내용입니다. 이 시간이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자, 뭐냐면은 아, highway vehicle fire by the property use where the fire 이 고속도로 차량 화재가 일어난 주위 부근 뭐 그런 내용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하이웨이 워 디바이디드 하이웨이 하이웨이나 하이웨이 분기에서 갈라진 길에서는 22%, 21%, 30%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여튼 모든 첫 번째 초록색 같은 경우는 모든 하이웨이 차량 화재 사건의 22%가 여기서 발생했다. 그런 내용 같아요. 그 다음에 33%는 카파이어, 그 다음에 카파이어 데스.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쭉그 조건을 자세히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음, 그다음에 highway vehicle fire by the leading area of origin. 사실 하이웨이 고속도로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벌써 가장 큰 특징이 먼 장거리 여행을 하는 거죠. 장거리 운전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장거리 여행과 뭐 하여튼 이 내용을 한번 봅시다. Highway vehicle fire by leading area of origin. leading area of origin. 화재 발생한 주요 부분에 의한 화재가 어디에 발생했느냐로 이렇게 나눈 건데 첫 번째 엔진 에리어, 엔진지요. 엔진이 가장 중요하죠.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으로 모든 동력이 트랜스포 전달되고 또 거기서 엔진에서 파워에서 많은 열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가장 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큰 지역이죠. 자, 엔진 에리어, 그다음 러닝 기어, 미션, 그다음에 퓨el 에리어,
바퀴 돌아가는 그 지역에서 음, 에 따라서 한 거고, 그 다음에 패신저 오퍼레이터 에리어, 그 차량 탄 사람 아니면 운전자가 있는 그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느냐, 아니면 unclassified vehicle에요, 분류되지 않는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느냐, 화재 오리지널이. 그 다음에 카고 트렁크 에리어, 짐 실는 데서 발생했느냐, 아니면은 인테리어 exposed vehicle 서피스, 비클의 그 인테리어 비클 서피스, 비클 서피스, 외부 지역, 외부에서 발생했느냐. 그 다음에 unclassified area of origin, 알 수 없는, 알 수 없는 부분. 그 다음에 fuel tank or fuel line, 그, 저, 연료 공급 라인이나 뭐 그런 데서 발생한 것이 그런 것들이 좀 나는데, 물론 뭐 아시다시피 다 엔진적이죠. 엔진에서 동력이 뜨거운 그 열기가 나오고 또 이게 또 식혀주고 또 전달되기 때문에 엔진적이죠. 엔진 에리어. 그 다음에 highway vehicle fire by major casual factor, 원인, 화재 원인 제공된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여기에 따라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아시다시피 가장 그 mechanical failure, 뭐 malfunction, 기계적 결함, 기계적 결함과 오작동,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47%가 고속도로 차량 음, 차량 화재 발생의 47% 차지한다. 상당히 그 주요 원인이죠. 자, 그 다음에 electric failure malfunction, 전기 결함이나 전기적인 오작동 21%, 41, 21. 그 다음에 intention, 이건 상당히 그 쇼킹한 건데 일부러 그래요. 7%.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intentional, 일부러 그래요. 그 다음에 expose fire, 불에 이렇게, 그 불에 expose, 노출돼가지고 하는 게 6%나 되네요. collision, overturn, rollover, 이게 충돌, 또는 뒤집힘, 또는 런오버, 여기에서 4%, 그다음에 스모킹 material, 담배 펴서 2%. 근데 이제 이걸 또 다음에는 car fire there's large trunk fire, boss fire. 그래서 car fire there's, 그 빨간 게 이제 그 빨간 게, 자, 이 사망 사건 발생 프로세스 7%, 12% intention,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불내는 거, 그래서 11%, 2%, 그다음에 콜로전 오버턴, 사고로 부딪히고 충돌해가지고 이런 사망 사고가 63% 왔습니다. 상당히 그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스모킹, 주류, 스모킹, 또 하여튼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그, 자, 그 다음에
처음, 이게 아니라 처음 그 불이 붙은 주요 부분, 주요 부위. 2013년, 2017년까지 조사했네요. Electric Wire Cable Insulation. 이제 그 전기 전선 또는 케이블 그 인슐레이션, 피복. 여기에서 불이 붙은 경우. 이게 전체 그것이 28%. 그 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flammable or combustible liquid or gas field or piping. 이게 이제 음, 불꽃 또는 연소가스가 발생시키는 리퀴드, 액체 또는 가스 필터 또는 파이프, 여기에서 불이 처음으로 발생된 경우. 그러니까 상당히 이 경우는 그 사망 건수가 많은 케이스죠. Unclassified item force in 어딘지 모르는 경우 17%. 사실 참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자동차 화재 일반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화재 같은 경우 특히 어디서 불이 시작됐는지 아는 게 참 솔직히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뭐 대충 그냥 전기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몰라요. 사실 그거 어떻게 다 올라가면 타가지고 다 없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이제 얘네들이 정확하게 이제 그냥 비슷하게라도 17%로 모든 장사와제 17%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거다. 어디서 물이 붙었는지. 그다음에 multiple item force ignite, 여러 가지 경우가 다 혼합돼 가지고 한 경우도 있다. 그다음에 unholstered furniture or the vehicle seat, 여기서 몇 프로 발생했다. 이렇게 나타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글쎄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정확하게 한 경우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다음에, 음, 어, 자, fire cause and circumstance 해가지고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occasional death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caused the hazardous consumer can enter the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to learn of any safety recalls. 가끔 어, 제조 과정에서의 어떤 결함은 결함은 어, 화재 위험과 화재 위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컨슈머는 소비자들은 아이덴티피케이션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NIV라고 하는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를 NHTS 거시기에 들어가가지고 NHTS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이걸 VIN을 쳐가지고 자기 차가 안전한지 어떤 리콜을 받는 제품인지를 알 수가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다 이러이러한 게 위험하다고 생각되면은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리포트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컴플레인을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런 웹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리포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저 10분간 휴식했다가 다음 시간에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음.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본 내용은 NHTS에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예, 제가 그 소스를 밝히겠습니다. The 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thanks all the fire department and the state fire authority who participated in NFIRS and the annual NFPA survey of a fire department for the use of fire experience during 2018. 뭐 여기서 만든 모든 그 관련된 사람들이 관여가 돼가지고 뭐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그 얘기고 their contribution allows estimate the size of fire problem 이런 그 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화재 문제점에 대한 것을 뭐 제시했다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we also grateful to U.S. Fire Administration for its work in developing, coordinating, and maintaining NFIRS to learn more about such as NFPA visit, NFPA 뭐 쭉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자료들을 모두 다 오픈하고 공개를 하고 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부터 10년, 20년, 한 30년 전에 멕시코만에 흐르는 해류의 흐름과 방향, 또 그 해류의 그 성분들, 나트륨 몇 프로, 뭐 인이 몇 프로 그런 내용들이 쭉 오픈돼 있고 또 마찬가지로 그 지역에서 많이 잡히는 고기의 종류,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한 30년 전 것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음, 어떤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얘네들이 연구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소스, 레퍼런스 소스를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찾아보면 상당히 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우리가 화재 관련 연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자료를 어떻게 적재적소에 찾느냐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한 가지만 보시면 여기 중간에 붙은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게 지금 그 중에 한 예입니다. 예인데 하이웨이 액시던트 리포트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2017년도에 아이오와 오클랜드에서 발생된 노란 학생들 버스에 통근 버스의 사고에 대해서 자세히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NTS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잠깐 이걸 한번 봐요.
이게 있나? 이게 아니가. 음, 이거 인데 음, 음, 음. 자,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쿨버스 런너 로드 앤 파이어 아이오와 오클랜드에서 발생된 화재 사건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보시면은 음, 자, 여기 보면 abstract 논문의 보고서의 abstract 내용을 보면은 on the morning of December 12, school bus operated by the Riverside Community School District backed into a ditch on the rural area outside Oakland, Iowa, after picking up a first passenger, 16 years old female student. 파일만 해가지고 쭉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 내용을 하고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General damage on scene evidence 해가지고 쭉이 보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는 보고서는 아마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쭉 어디에서 어, 첫 학생을 태우고 어디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어, 네, 이 개울가에 빠져가지고 on the school bus is the final resting ditch next to the street 이렇게 써 사우스 완전 전서했죠. 그리고 타임 스케줄 몇 시에 어디서 뭘 하고 이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쿨버스가 타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음, 쭉 여러분들도 중에 자, 그 다음에 뭐, 뭐 하나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시간에 잠깐 말씀드린 그 고속도로 뭐 이런 차량 화재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권위 있게 우리가 소위하는 컨퍼런스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2016년도 10월 달에 미국 발티모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인데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re in Vehicle 뭐 해가지고 FIVE FIVE 해가지고 Fire in Vehicles 해가지고 이게 가장 뭐랄까 권위 있는 컨퍼런스 내용인데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우리가 음, 우리가
좋은 그 정보를 얻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동차, 뭐, 트럭, 버스, 뭐, 트레인, 자, 뭐야, 기차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음, 음, station is called 이러이러한 그 분야로 나눠 가지고 한 겁니다. 그 여기 그 내용을 보시면은 테이블 오브 콘텐츠 여기 보시면은 키노트 스피커 여기에서 저 뭐야 그 발표자 progressing safety issue for the electric vehicle 요즘 그 이슈가 되고 있죠. 그 challenge ahead 게시 브란트라고 게시 브란트 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은 퀸시 MA 음, New International Standard of Fire Suppression System in Bus and Coaches 좋은 이것은 새로운 그 국제 표준 버스와 코치 차량에 있어서의 화재 진압 방법에 대한 새로운 국제 협약, 국제 기준에 대한 그 스웨덴의 보라스. 사실 그 유럽 쪽에서 보면 그 버스 그 차량들, 버스 차량들의 그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발표된 대로. 그 다음에 버스 파이어 인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미국에서 버스 화재 그리고 패신저 앤드 드라이버 이베큐에이션 트레이닝 나중에 그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버스에서 특히 그 애들 타고 다니는 그 홍건 버스들 여기서 그 어떻게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벗어나는가, 이베큐에이션 벗어나는가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Analysis of Fire Protection in UK Births from 1964년부터 2013년까지 영국 버스 화재에 일어난 화재 분류 가지고 그다음에 Experimental Analysis of Human Evacuation from Bus Fire 마찬가지로 버스 화재에서 이베큐에이션은 이렇게 빨리 차에서 빠져나오는 것의 실험적인 실험. 이 보면은 뭐 사이베이, 가오슝, 뭐 온타리오 해가지고 개펜 여러 그 국가들의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참여한 경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Fire Behavior Gas Spring Using 사회 사용되는 가스 스프링 파이어 이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프랑스 그다음에 static analysis need to reach optimize risk management 이것도 optimize risk management 차량 그 파킹 주차 시에서 필요한 사항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그 alternative fuel vehicle alternative fuel vehicle 해가지고 fuel vehicle analysis of energy released during the thermally induced failure of the lithium-ion battery. 리튬이온 배럴이 열
열 방출? 뭐, 이 중국, 미국, 뭐 그런 내용들. Huge scale fire testing of electric and internal combustion engine. 내연기관, internal engine vehicle. 내연기관 차, electric engine. Huge scale fire testing. 아, 전기와 내연기관 차량의 뭐 전체 그 fire testing, 화재 테스팅 검사 뭐 해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쭉 보시면은 그 거의 그 유럽, 중국, 일본, 프랑스 이런 데에서 모든 그 논문들이 발표되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내용들은 우리나라 저자가 발표한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우리도 이런 데 참여를 해야 되는데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정말 비용이 없어서 못해요. 비용이. 여기 어떻게 감히 그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다 미국, 스웨덴, 미국, 스웨덴, 뭐 일본 뭐 이런 데서 파이어 인베스티게이션 화재 조사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리슨 액션 by the NTSB에서 그 사례 조사, 최근 사건 화재 조사, 그다음에 NTSB에서 발표한 거, 그다음에 케이스 스터디, 이것도 역시 케이스 스터디인데 사례 조사대 use of reverse and the same being massive fire cause determination. 화재 화재 원인 결정을 위한 케이스 스터디다. 그다음에 determine leak in the commercial vehicle fueled by the natural gas propane. 가스 노출한 이게 하여튼 이런 내용들 쭉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물론 우리가 돈 주고 논문을 사서 봐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거의 이런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안들은 우리가 쉽게 어세스 접근할 수가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오래됐지만은 오래된 내용인데 이게 지금도 많이 제가 확실하게 이게 지금 2016년 사차니까 지금도 아마 거의 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곳에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접근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일렉트릭 비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런 화재 전기 장소의 화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발티모어 내가 여기에 그래도 조금 살았는데 여기 하여튼 그때 내가 참가를 했으면 많은 걸 배웠을 텐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이 나오는 레퍼런스 소스들이 쭉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여튼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건 한 예를 보여준 거고 이것도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제 논문의 내용을
앞으로 우리가 그 국내에서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러한 그 컨퍼런스를 국제 학회를 유치를 해가지고 다양한 그 국제 학회를 유치를 해서 정말 그 차량 화재에 대한 구조적인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그 심도 있게 깊이 연구를 하는 경우에 그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저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떤 차량 화재에 대해서 메이커, 지금 현대, 뭐, 기아 이런 데서도 저 정말로 그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오픈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픈을. 그 다음에 그게 또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또 우리 그 차량을 쓰는 그 많은 국민들이 그 아까 그 예전 NHTS에서 어떤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컴플레인이나 어떤 만족스러우지 못한 게 있으면 이것을 보고할 수 있는 보고 체계가 아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그좀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게 뭐야, 이, 이거 쓰는 방법을 어쩌다 한 번씩 쓰니까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이 자료를 정확하게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데, 음, 이게 있나? 음, 자, 저번 시간에 그 배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거 한 번 더 중요한 내용만 다시 한번 리뷰하고 마칩시다. 고전압 배터리 뭐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그 임무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물론 그 전에 들어가면 화재를 발생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 어떻게 불을 끄는지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요소잖아요. 물론 뭐 다른 것도 중요한 요소지만은 이제 감전하고 탈, 그다음에 누출, 뭐 그 네 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에 우리가 노커 존이 어딘지를 정확하게 차량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한 예로 노커 존의 그 위치를 이렇게 표시하고 근데 이게 정확한 게 아니고 각 차량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 전기 자동차 메이커가 거의 170, 80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차마다 이게 노크존이 다 다르니까 그걸 꼭 차마다 기억을 하고 또 진화형 방화 담요는 이런 특징이 있고 또 뭐라 그럴까 이, 이 뭐야 콜 커팅 시스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저번 시간에 소개를 했잖아요. 콜 커팅 시스템 그래가지고 음, 차량 화재가 신고된 경우에 현장 안전을 확인하고 발화 장소를 확인하고 이런 중간 이 과정에서 자동차의 종류와 이 종류에 따른 그 특징들을 알아가지고 뭐 알아야 된다. 알아서 그 현장 확인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고전압 배터리가 가장 그 위험한 고전압 배터리가 발화됐는지 미발화됐는지 그걸 가지고 미발화됐을 경우에는 HFR1, 2 전술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HFR, High Voltage Battery Fire Response 전술 해가지고 일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개를 나눠가지고 이제 각 특징에 따른 그 진압 방법을 달리했죠. 그래서 그 전술을 가지고 저번에 그 그림에 보여준 것처럼 진압방향 이 방향일 때, 진압방 이 방향일 때 45도 각도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뭐 1번 관창 대우는 차량 측면 45도 접근하고 엔진 후도 예비 분무를 실시하고 완전 개방한 진룸을 완전히 개방을 하고 완전룸을 뭐 진압에 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저번에 말 케이스 아마 5개의 케이스로 나눴을 거예요. 즉, 이 각 화재의 화재 발생 위치와 배터리 위치에 따라서 아마 5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사량의 특징에 따라서 방법이 다 많이 달리 다르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그래서 전술 2는 수화 질식 금지하고 수화 용수를 확보해야 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네. 그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그 논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 화재가 발생된 그런 내용들이 다 여러 가지로 다 틀리게 나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게 아까 아, 여기에서 음, 모습이 음, 그, 프로세서 이게 여기 이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crash borne vehicle collision and the driver factor that influence the motor vehicle collision fire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여기 딱 보면 이제 왜 내가 이걸 보여주냐면 여러분들이 그 저희 어제 감식학회에서 논문을 이렇게 논문 모집을 하고 수집을 하는데요. 여러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 어느 경우에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느 경우에는 논문을 어떤 가장 중요한 방법이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누가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 누가 이미 발표한 내용이면은 내가 연구를 해도 아무런 소용 가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이제 논문을 이제 따가지고 검토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 이게 과연 어디서 한 건지 아는 이것은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써가지고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이- 사이언스 다이렉트 해가지고 저널 앤드 북스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Accident Analysis and Prevention 해가지고 조금 뭐 오래됐지만은 그래도 여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쭉 그, 뭐 이게 이제 이거 저 sciencedirect.com에서 나오는 그런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연 이게 발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을 이런 논문집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그 검토를 하고 논문 제목을 잡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논문을 받고 검토를 하고 논문집에 낼 논문을 서베이를 하는데 어떤 때 보면은 계속 매년 똑같은 내용, 거의 바뀌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래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의 그 연구가 쓸모없이 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두 번째로는 반드시 그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논문을 참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그 다른 사람 이러이러한 연구를 했는데 이러이러한 것을 뭐 얘기했다. 그것을 그 레퍼런스라고 그러는데 이 레퍼런스 그러니까는 이 레퍼런스를 반드시 이 논문의 그 뒷부분에 써줘야 돼요. 그래야 논문의 그 퀄리티가 업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좀 수고스럽더라도 자기 논문에 관련된 내용을 누구는 어떠한 방향에서 연구를 했고 어떤 뭐 이런 방향에서 연구를 했는데 나는 이런 방향으로 했다. 그런 것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왜 지금 문제가 많은 게 이 화재 감식도 그래요. 화재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화재 감식인데 화재 감식에서도 이 그 논문의 질과 또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그 소스를 이렇게 밝히는 레퍼런스를 밝히는 거 그런 게 참 부족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준 발티모어에서 개최된 컨퍼런스에서도 우리나라 논문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 또 마찬가지로 이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AMAM이라고 AMA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장 유명한 바이오미미크라의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 발표되는 논문들도 한국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 한 몇 년 전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에 미국 로보트 스팟이 잠깐 동안 시연을 했는데 거의 한 5분? 5분 동안 보여주고는 싹 그냥 원래 발표 같은 거 하면 질문도 받고 그러는데 질문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설치해버렸어요. 무슨 일이냐? 이 기술을 공유를 하는 거예요, 공유를. 그냥, 왜? 그 기술은 경쟁력이니까. 어? 그래서 그런지 정말 하여튼 그런 어떤 기술적인 걸 오픈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화재 감식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일본 또 중국, 뭐 유럽 같은 데서 발표하는 내용들이 그래도 어떤 우리가 실제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말로 우리가 화재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논문을 쓸 때 과연 어떤 이 내가 그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이미 발표된 것인가 아닌가 그걸 그 참고 그걸 쭉 서베이를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발표하는 논문의 내용들에 관련하여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발표됐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내가 하겠다. 그런 좀 관련된 참고 레퍼런스들을 꼭 좀 집어 넣어주면은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화재 감식 논문이 아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등재 후보지거든요. 지금 작년까지. 그래서 올해는 등재지 후보라는 것을 빼려고 그래, 빼려고. 그러면 이건 후보라는 얘기를 빼려면은 논문의 질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그 원하는 스펙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만족을 시키려면은 그래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잘 좀 이렇게 만족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말로 이 화재 감식에 대한 어떤 훌륭한 업적을 쌓으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파이어파이터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이 화재를 진압할 때 특히 앞으로 크게 자동차 화재, 자동차 화재 여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NHTS 미국 NHTS에 들어가가지고 딱 리콜 되는 차량 있죠? 지금 화재를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리콜 되는 차량 여기 보면 딱 현대 기아 차량이 일본으로 나와 있어요. 일본으로.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음, 뭐 좋은 걸로도 1등도 아니고 내가 리콜 되는 차량으로 현대 기아차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일본으로 딱 남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좋은 역할을 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그, 없앨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까요? 여기 자, 이건 이제 화재의 파이어 프로그램 가지고 미국에서 화재로 인한 손실 이런 것에 대한 2023년에 셜리 홀이 만든 디파트먼트 리스폰스 사이트 현재 화재의 현황 얘네들을 보고 어떤 특징들을 자세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재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 아까 저번 시간에도 본 것처럼 화재가 점점 더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음, 저희가 또 이런 감소하다가 또 늘어나는 사망자 수가 화재에 의해서 그다음에 estimated fire property loss 를 보여주는 화재에 의한 뭐, 화재 또 전체 화재 중에서 일반 시빌리언들이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화재 이런 시빌리언 파이어스 포이즌을 죽는 거 5,000 population by size of community 해가지고 여러 가지 통계를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쭉 나와 있고, 어떤 미국에서 발생되는 화재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음, NFPA에서 통계적으로 잘 다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계는 우리 참 highway vehicle이라는 것은 vehicle intended for use on the roadway such as car, truck, motoring boats 용어를 정의한 거고, higher laws in the United States 전체 리포트도 우리가 잘 쓰고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올랐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자, 뭐야. 자, 오늘 여기까지 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 어설 오후에 여러분들 이런 교육까지 받느라고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10분 빨리 마쳤는데 여러분들 오늘 수고했습니다. 쉬십시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